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백경화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술기 실습 교과목 수업 내용 중에서 핵심 간호술 배출관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배출관장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배변의 구조와 기능하고 배변 기전을 약간 이제 좀 다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설, 배변이라고 하는 건 데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데피케이션은 어떤 분변이 배설된 상태, 그러니까 변이 나오는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변이라고 하는데, 이 배변을 관장하는 그 올간이 그죠? 라지 인테스틴, 대장이죠. 그죠? 대장을 여기 옆에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기 끄트머리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소장이 있겠죠? 소장에서 연결돼서, 세쿰이라는 이제 맹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센딩 콜론, 상행 결장, 트랜스버스 콜론, 횡행 결장, 그 다음에 디센딩 콜론, 하행 결장. 그리고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S자 결장 또는 구불 결장이라고 하는 시그모이드 콜론이 있겠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렉툼, 직장이 달려 있고 직장 끝에 에이누스가 있어서 대변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 결장 콜론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거친 아이는 소장 자체는 메인 흡수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들을 막 잘게 이제 부쉈어요. 그거를 우리가 유미즙의 형태 또는 미즙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약간 코같이 이렇게 끈적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잘게 부순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결장을 이제 거쳐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장, 렉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 렉툼은 잠시 이제 배변이 머물러 주는 그런 상태이고, 한 길이가 한 15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 주름으로 이렇게 쪼글쪼글 연결돼 있어서 뭐다? 대변이 머무르면서 좀 변이를 참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잘 생긴다? 치질, 즉 치액이 잘 생긴다. 그래서 헤모로이드가 여기에서 이제 관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누스를 딱 빠져나오면 이제 대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스핑터라고 하는 괄약근 또는 이제 조인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캐널이 있는데, 우리가 대변이 이제 빠져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 옆에 잡아주는 조인근들이 있더라. 그래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속항문 조인근,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바깥 항문 조인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배변과 관련된 그런 장기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계 조절이에요.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가 이 데피케이션 하는데도 관여를 하거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 대장의 연동운동, 페리스탈시스가 또 관여를 하게 되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항상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감 선생님이 화나셨다. 교감신경이 활성화, 교감 선생님을 화나게 하면 교감 선생님이 안 그래도 샤우팅 하면서 화를 막 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장운동이 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장운동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나는 외웠어요. 그럼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장운동을 자극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계가 관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변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지하철을 이동을 하는데 배가 너무 살살 아프고 이제 대변을 보고 싶어. 근데 좀 참을 수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인간이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뭐다? 여기 보면 수의적인 조절을 한다. 수의적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불수의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 즉 얘는 자율신경계가 관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봤죠. 에이누스를 둘러싸고 에이누스의 안쪽 부분에 괄약근이 있다. 그것을 속항문 괄약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 바깥에 우리가 거의 에이누스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또 스핑터가 있었어요. 그걸 바깥항문 조인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속항문 조인근을 보면 얘는 민무늬 근육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이지 않아. 내 마음대로 못해서 부교감신경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장운동을 자극해서 대변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라심파티틱 너브가 액티베이션 하는,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속항문 조인근이고요.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 바깥항문 조인근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문괄약근을 조여가지고 대변을 참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머슬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뭐 항문 거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문 올린근이라던가 또 수의적인 바깥항문 조인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배변 기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은 대장을 비우는 전반적인 활동이다.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rectum, anus 이렇잖아요. 이제 descending, 하행 결장의 연동 운동을 시작으로 항문 쪽으로 이제 defecation, 대변을 보게 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배변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렉툼에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렉툼에 보면 아까 속항문 조인근, 바깥항문 조인근 이렇게 있었잖아요. 속항문 조인근은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계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속항문 조인근, 그러니까 머슬이 늘어나야지만 이 콜론을 수축시키잖아요. 그죠? 그 장기를 수축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늘어나야지. 그죠? 그래서 소강문 조인근은 이완되는 거고 결장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누가 잡아준다? 부교감신경이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배변을 볼 때는 바깥항문 조인근이 늘어나죠. 조인근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대변 복근이 수축을 하게 되고 복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직장의 렉툼의 압력이 렉툼 자체도 이제 조여지니까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데피케이션 해서 대변을 뽕 하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게 뭐다? 발살바 메뉴예요. 그죠? 대변을 이렇게 참았다가 그죠? 입과 코를 막고 억지로 호흡을 딱 참으면서 복근에 이제 수축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변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단 ICP가 올라간 사람이나 심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핫펠리어야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살발을 하게 되면 왜? 베이너스 리턴이 일시적으로 멈추니까요. 그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 꼭 대변을 봐야 된다.
이런 안 보면 너무 찝찝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대변에 대한 정상적인 빈도라던가 주기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출관장을 글리세린 용액을 이용한 배출관장에 대한 핵심 술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서 글리세린 에네마를 많이 하거든요. 그 하는 이유가 검사나 어떤 처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아니면 수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변이 그런 처치를 하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뭐 감염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또 어떤 검사를 할 때에 뭐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윈도우 확보가 대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장전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각화, 검사에 대한 시각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배출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신경과 병동이나 이렇게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이모빌라이제이션 자체가 변비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대변을 막 한 20일 못 본다, 막 이런 환자들이 막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글리세린 에네마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연동운동을 이제 자극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을 좀 자극해서 대변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활한 우리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배출관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인간은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생리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게 낫지, 외부적으로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신경계를 건드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계속 액티베이션하고 미주신경을 주로 이제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다, 환자가 졸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베이너스 리턴을 맞게 되기 때문에, 왜 장에 지금 뭔가 관장액을 잔뜩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온통 신경이 장한테 가죠. 하트는 너무 외로운 거야. 이스케미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환자가 스웨팅 사인이 있거나 페일하거나 나 어지러워요 하고 이제 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멀쩡한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한 수분과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지, 에네마 하면서.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어지러운데 심장질환이 있거나, 그죠?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수술 히스토리가 있거나 자극을 하게 되죠. 그 부위에 있거나, 녹내장, 안압이 높거나 뇌출혈이나 뇌경색인 ICP가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을 주기 때문에, 그죠? 이스케미아를 더 조장해서 베이너스 리턴을 떨어뜨려서, 톤을 떨어뜨려서 환자를 더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네마라고 해서 쉽게 간과할 건 아니고 엄마 간단해 할 거는 아니죠, 그죠? 환자의 컨디션을 잘 보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출관장에 대한 동영상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의 목표가 뭔지 관련된 지식들 지금 잠깐 다루었지만 좀 정리해 보겠고, 물품하고 장비 부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배출관장은 그 목적과 절차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당신이 지금 대변을 못 봐서 대변을 보기 위한 그런 절차인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검사 시에 윈도우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펙션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장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배출관장에 필요한 물품들 뭐 몇 가지 간단하지만 그 물품에 대해서 알아야지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배출관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고 몸소 익혔죠, 그죠?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세련되게. 그 다음 배출관장의 수행 결과를 잘 기록해야지만 내가 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명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관련 지식은 외과적 묵은법 아니고 내과적 묵은법, 청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겠고, 교수님이 다루었던 그 콜론 쪽에 어떤 해부 생리나 기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술기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장을 하는데 목적이나 적응증, 그 다음에 관장할 때의
심스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체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벌써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죠? 필요한 물품으로는 글리세린이 필요하겠고, 우리 이제 미온수를 섞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사기 아니고 관장용 주사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기를 사용을 할 거고, 직장 튜브, 렉탈 튜브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뭘 흘리거나 대변이 묻거나 할 수 있으니까 각종 이제 그런 간단한 그런 다이아퍼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하겠고, 윤활제가 필요하겠고, 일회용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온수, 적정 미온수가 지금 37.7도에서 40.5도라고 했으니까 온도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차지들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퍼스펜, 그 다음에 이제 닦을 휴지, 트레이나 퍼스펜은 이제 기본이고요. 손소독지, 간호기록지, 이제 대변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장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장 모형이 동영상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전용 폐기물을 이제 넣을 그런 곳들, 그 다음에 환자 프라이버시를 이제 가려줄 그런 스크린이 필요하겠습니다. 수행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간호술에서 배출간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네, 여기는 기본간호 실습실입니다. 뭐니 해도 술기는 내가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지겹지만 이것을 우리가 마스터를 해야지 임상에 가가지고 그죠? 예술, 간호에 대한 예술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글리세린을 용액을 이용한 글리세린 에네마를 한번 중요한 부분들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핵심 간호술을 하려면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그래서 손소독제로 여기 있으니까 닦아보겠습니다. 네. 다들 표준화된 손 씻기 방법을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위생을 이렇게 손등 해주시고, 네, 손가락 사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손가락 손등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심심해요. 그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닦고, 네, 여기도 닦고. 그 다음에 손끝에 미생물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 여기도 닦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손목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하니까 알코올이 다 날아갔네. 그죠? 이렇게 닦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술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글리세린 용액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온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은개 같은 거 있으면은 그죠? 요걸로 가지고 물의 온도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면 이제 글리세린 뚜껑을 조금 열어놓고, 그 다음 장갑을 좀 끼고 우리가 동영상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는 그냥 청결 장갑이나 일회용 장갑을 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주사기를 선택을 할 때는 일반 우리가 IM이나 IV 하는 그 주사기 아니고, 그죠? 관장용 주사기 또는 세정용 주사기라고 네이밍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익스파이어 데이가 있어요. 그 익스파이어 데이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그죠? 항상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자, 개봉을 하면 이렇게 시린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끝에 팁이 지금 일반용 시린지랑 다른 거죠. 그죠? 자, 청결의 개념을 배출 간장은 유지해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내관을 이렇게 뽑습니다. 청결이니까 어디 좀 오염된 곳에 두면 안 되겠지. 트레이 안에 항상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용액이든 나는 미온수를 선택할래. 예, 글리세린이 빡빡하니까. 내가 신경과 병동에 있을 때 진짜 하루에 12번도 이 배출간장을 그냥 어르신들이 맨날 변비 걸려갖고 누워있으니까 그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반반 25ml, 25ml 이렇게 용액을 섞어서, 자, 이렇게 내관을 꽂고 살포시 남한테 피해 안 주게, 우리가 여러 회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자꾸 교수님이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관장액을 준비를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는 젤리를 좀 묻혀야 돼.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왜? 간호사의 정신이 혼미하면, 헷갈려 죽겠으면 수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빨리빨리 치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젤리를 꺼즈에다가, 꺼즈 한 장 빼서 꺼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물품이 하나 나오는데 렉탈 튜브가 나오겠죠. 렉탈 튜브는 보통 14프렌치에서 20프렌치 정도 사용을 하는데 우린 보니까 20프렌치고 얘 또한 어디 일회용 봉투에 지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파이어 데이를 항상 확인합니다. 네, 소독일을 항상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와 B를 연결할 때는 잘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젤리 발라놓은 게 있으니까는 우리가 카테터를 이것도 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다음 젤리를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두겠습니다. 준비를 이렇게 해 둘게요. 그 다음에는 젤리도 필요 없고 이제 거문기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은 다 빼놓고요. 손소독제는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글리세린도 이것도 다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여기다가 다 넣고 가겠습니다. 장갑을 이제 좀 벗어주시고 네, 장갑 벗은 거는 어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넣습니다. 그래서 관장액이랑 뭐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겉니불이 좀 필요해요. 환자가 덮고 있는 그 겉니불이 있는데 그 겉니불에 이런 에네마 용액이나 똥오줌이 막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꿀 거니까 이거 이제 가져가고 손소독제 가져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곡반 있으면 그죠? 곡반 좀 준비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물품을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죠. 환자분한테 왔습니다. 네, 환자분한테 와서부터 하는 것들을 또 천천히 한번 쉽지만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백경화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고 환자 팔에 있는 그죠 아이디 밴드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확인을 할 때는 뭐 오도지나 이런 환자의 개인정보,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것을 이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대조를 하면서 1, 2, 3, 4, 5, 6 김 관장님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정보를 확인하죠. 환자분 이름하고, 그죠? 등록번호. 김간호 1, 2, 3, 4, 5, 6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김간호 뭐 80년 11월 20일생 이렇게 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관장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환자분 변비가 심하셔서 관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절차를 좀 설명해야 되죠. 그죠? 조금 엉덩이를 노출해서 항문 쪽으로 관장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엉덩이가 뽕 나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스크린을 이렇게 쭉 쳐주겠죠. 스크린을 쳐서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이거 헛니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람이 자기 이불을 덮고 있잖아. 겉니불을 덮고 있으니까 겉니불이 또 젖으면 안 되니 이렇게 겉니불을 덮어주고 겉니불을 살살살살 빼겠습니다. 항상 환자한테는 터치할 때 뭐냐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왜? 환자가 막 깜짝 놀라. 깜짝 놀라면 갑자기 불친절 간호사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환자분 어디 불편하신 데 없는지 좀 여쭤봐주고 그죠? 이불은 또 이렇게 안쪽으로 좀 치워주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자가 이제 엉덩이가 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이제 심스 포지션 취하죠. 그래서 짠 이렇게 심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또는 측이나 이렇게 취한 다음에
엉덩이 밑에다가 시트 이제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방수포를 좀 깔아둡니다. 방수포를 깔아두고, 환자한테는 얼마나 지금 좀 긴장이 되겠어요. 힘 빡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괜찮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힘을 빼고 계십시오. 이렇게 긴장을 좀 풀도록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일회용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자, 일회용 장갑을 착용했죠? 그 다음에 직장 튜브. 아까 전에 준비했던 거 있죠? 이렇게 젤리 발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던 시린지를 관장용 주사액을 갖고 와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5 내지 10cm 정도, 그죠? 배꼽을 향하도록 이제 삽입을 할 텐데, 환자한테는 힘을 좀 빼주시고, 관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죠? 휴지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들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막 관장이 다 흘러. 그지? 힘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들어갑니다. 힘 빼세요 하고 5 내지 10cm 정도 넣습니다. 네. 잘 보일라나? 네. 네.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네. 자, 다 집어넣습니다. 관장액 넣겠습니다. 하고 관장액을 이제 넣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내 엉덩이 아니라고 막 빨리 넣으면 안 돼요. 네,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죠? 네, 벌써부터 팽만감이 느껴지실 수 있고, 그죠? 속이 또 부글부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주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튜브를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있는 휴지를 조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살살살살 뺍니다. 네, 조금 눌러주시고 좀 참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막 힘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좀 참으셔야 됩니다. 하고 좀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대변이 여기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디 막 이렇게 하면 다 힘드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말아집니다. 말아지고 분리를 싹 하죠. 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자, 우아하게 이렇게 감싸시고 네, 이렇게 감싸지고 장갑을 벗습니다. 최대한 내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어디다가 버려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다가 휴통이 넣으면 안 돼. 일반 의료 폐기물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네, 환자분 지금 참고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야 돼요. 참을 수 있을 만큼 좀 참으셔야지. 보통 우리 몇 분 참죠? 네, 10에서 15분 참는데 관장 당해보셨나요? 못 참아. 근데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셔야지 효과가 좋으니까 좀 참아주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대변 본 다음에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줄지 설명하면 또 좋겠죠. 뭐 종이컵 1컵 또는 달걀 모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좀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을 본 다음에 결과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변 본 후에는 적어도 여기 시트는 좀 그대로 깔아두는 것이 위생상 또 좋겠습니다. 자, 대변을 다 보셨으면 편안하게 환자분 이제 누워 계셔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사용한 물품 뭐 크게 없어요. 그죠? 아까 사용했던 거는 의료 폐기물, 그 다음에 관장용 주사기도 의료 폐기물, 나머지 것들도 의료 폐기물. 왜냐하면 이 휴지에 대변이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용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지야,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닦고, 그죠? 버리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기가 끝났으니 손소독으로 또 손위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생하고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손위생하고, 손위생 안 하고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배출관장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할 게 뭔가요? 그죠? 기록이죠. 기록을 하지 않으면 배출관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기록의 예시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배출관장을 했으니, 그죠? 관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청결관장 또는 배출관장. 같은 말이고, 또 하나는 정체관장이 있죠. 배출관장은 아까 목적을 설명했고요. 정체관장은 뭐예요? 장내에 관장액이 머무르게 하면서 뭔가 효과를 보게 하는, 예를 들어 메디케이션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약물의 효과를 보게 하는, 잠깐 머무르게 해서, 그 다음에 가스를 집어넣었다. 그 직장의 가스 배출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관장액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황산마그네슘 섞여 있는 그런 용액을 집어넣었다던가, 뭐 글리세린 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기름을 우리가 이제 오일을 정체관장용으로 또 사용해서 배변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관장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장의 종류라던가 관장의 용액이 어떤 걸 썼는지, 양은 얼마인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관장 절차에 대해서 아까 환자의 어떤 어드버스 이펙트가 있었죠, 그죠? 그럼 환자의 이상 반응들을 있으면은 있다, 없으면은 없다 라고 써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변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죠. 받다면 대변의 양이 얼마인지, 혈변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올드 폼인지 프레시 폼인지 막 이런 거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뭐 글리세린 에네마 50ml를 시행함. 과정 중에 협조적이었고 약간 불안해하였으나 통증 호소는 없었음. 이 이펙트가 나오죠, 그죠? 갈색의 단단한 변 200g 정도가 글리세린에 섞여가지고 묽은 변으로 이제 배출되었다. 환자는 되게 편안해졌다고 말함.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게 기록을 잘 하신 거고, 또 우리가 배웠던 SOAP 차팅이나 뭐 DAR 차팅이나 이런 차팅을 하게 되면 좀 더 간결하게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고, 기록은 의사소통이라 그랬으니 다른 간호사들이나 다른 직군들이 또 뭐다 아이디어하게 효율적으로 이 기록을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핵심 간호술 배출 관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